네, 안녕하세요. 블라블라 시즌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오세훈 시장의 주차 정책에 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게,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건 맞다. 거기서 동의를 하셨고, 이거가 뭐 단기간에 해결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이슈이다. 라는 것 정도에 다 공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 자체가 사실 주차장 정책이 대부분이 주차장 공간을 새로 확보를 하거나 늘리는 쪽에 약간 방향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은 양쪽 확장이 아무래도 네. 다른 옵션이 없어 보이니까. 네.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가 편하니까 내가 차를 가져와야지 라는 심리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가 복잡하고 힘들면은 운전하는 것 자체를 약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약간 일부러 이렇게 유발하는 시설이 되지도 않을까.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게 실제로 그 부설주차장 제한구역이라는 게 서울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대문 안이나 아니면 특정 이제 지역들의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오히려 이제 원래 법규는 뭐 1점 몇 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책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의 주차 자체가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법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교통에서 접근하는 주차장을 포함한 교통시설들을 접근한 방법이 여전히 같은 방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통을 공급을 해주면 거기에 있는 현재 수요가 줄 거라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교통시설의 역할이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까 홍보님 얘기한 것처럼 인듀스 디맨드라고 하는데 수요를 유발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산이 되는 것 같지만 새로 공급된 주차시설을 믿고 또 공급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결국은 공급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꼭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 꼴은 전혀 아닌 것 그렇죠. 같은 거죠. 네. 전혀 아닌 것 같고, 사실 서울이나 마찬가지로 대도시들이 뭐 파리나 뉴욕이나 거기도 주차는 엄청 심각하잖아요. 차는 범퍼는 정말 범퍼예요. 그냥 주차하다가 그냥 뒤에 박는 거는 그냥 쏘리 이 정도 하고 다. 유럽에서 그렇게 주차해요? 대부분 유럽도 그렇고, 네. 파리는 진짜 좁잖아요. 그 길을 차 대면서 그냥 뒤에 박고. 앞뒤로 박아요. 앞뒤로 박으면서 그 안에. 그러면서 들어가? 쿵쿵쿵. 그 얘기 들은 것 같아. 네. 진짜요? 얘기 들은 것 같아. 네. 작년에 이제 파리 시장이 다시 이제 재임을 했는데, 파리 시내에 있는 6만 개 주차장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난리인 상황인데도. 뭔가 오세훈 시장님이랑 정반대인 느낌이 드는 살짝. 네. 경기도 주민인데. 파리의 히달고 시장의 정책을 오세훈 시장의 반대편에 있는 박영선 후보가 많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갔던 건 사실은. 박영선 후보는 이제 21분 도시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 조금 그렇죠. 묶어냈죠. 어찌됐든. 그래서.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주차 시설들을 사실 다 빼고 도시가 나아가는 방향은 약간 어떤 그린화 아니면은 뭐 녹색 도시 아니면 친환경적인 도시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차장 자체는 교통시설을 계속 유발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하면은 도시가 청정해질 수가 없고 도심으로 또 몰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약간 오세훈 시장의 정책은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살짝 있는 그런.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계속 울거먹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정책을 떠나서 이게 히달고 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뭐냐면, 주차장을 단순히 차량을 정차시키는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차 공간의 정책을 그런 차를 위한 공간에 늘리고 줄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와 연동해서 본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주차장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뭐 주차장을 뭐 늘린다거나 이런 곱하기 더하기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저희가 제기한 문제들의 초점은 뭐냐면 주차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와 연동되어 있는 도시 구조나 그다음 도시계획 시설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뭐 히달고 시장도 15분 내에 뭐 그런 것들도 구조 자체를 다 같이 연동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거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교통정책, 그다음에 교통을 하셨던 분들, 교통공학, 근데 교통공학 전문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의 정책의 이제까지 접근 방법을 좀 뒤집는 듯한 접근 방법인 거예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어쨌든 이동수단에 대한 관점들이 뭐 자전거, 오토바이, 그 다음에 차.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뭔바이야? 뭐 이런 사실 되게 고정적인 지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좀 되게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도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대부분의 사실 도시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도심에서는 주차 시설이나 주차에 대한 내용을 다 빼요. 다 빼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인식 자체도 굳이 내가 그 도시 센터에 들어가면서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인식이 많이 이제 좀 퍼져 나가고 있어요. 네.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심은 주차의 문제보다는 이 주차를 대체하고 있는 아까 그냥 얘기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어디다 세울 거냐는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도클리스라고 하는데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널려 있는 그런 킥보드들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주차의 문제거든요. 킥보드들이 보행 환경을 저해한다고 한다면 얘네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걸 어디다 모아놓는 것도 주차 문제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경험적으로 종종 저희 집 앞에 지정 주차에 정 가운데 킥보드가 주차하는 경우가 공유하자고 나누기 너무 많습니다. 나누기 하자는 건데. 진짜 이렇게 옮겨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옮겨놓고 재주차를 해야 됩니다. 또 옮기다가 또 망가지면 또 고쳐줘야 되는 그렇죠. 이게 잘못 옮기면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끌었는데 끌면 그 알람이 이게 되게 격하게 울리더라고요. 막 울려요. 그래서 이걸 고스란히 들어서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 해결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주차 문제 해결이 않느냐. 이것도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도시환경하고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주차장이 근린 생활시설 지을 수 있습니다. 10에서 15% 정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면은 얼핏 보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근린 생활시설인데 주차가 좀 과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주차장이 도시 조직 내에서 힘을 좀 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로를 따라서 쭉 상가들이 이렇게 연동되는 스트리트스케이프를 구성하다가 주차장이 딱 오는 순간 그냥 휑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걸 좀 막으려고 사실은 근린 생활시설 넣어가지고 그건 대응해주고 뒤에 주차를 좀 올리자라고 했는데 이게 또 약간 엇박자를 내는 게 그렇게 해놓고 주차장 필지를 램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설계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주차하면 거기 주차의 신이 아닌 이상은 이게 커브가 안 되는 거죠. 막 거기 써 있어요. 크게 도시오, 뭐 후진을 몇 번 하시오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못 가겠네요, 거의. 거기는 못 가죠.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건물을 이미 그렇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들어가. 물론 주차비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거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떤 도시 환경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근데 확실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양적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를 좀 변경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너무 짧은 거리를 차로 이동하면 약간 부끄러운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진 않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동의 관점에서 뭐 차를 사용하는 인식 자체가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상황들이 좀 연동돼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또 미래를 좀 생각해 볼 거 있죠. 우리가 또 새로운 이동수단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 대부분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죠. 근데 이게 전기 자동차로 100% 다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주차장 자체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게 충전소의 문제가 돼요. 주차하는 동안에 충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차 공간에 대한 요구가 주거지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 내에서 도심이냐, 주거지냐, 부도심이냐에 따라서 주차 정책이 또 달라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서 그러면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주차장이나 어떤 이걸 양적으로 늘리는 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결론을 내리고 이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X 어떻게 중간 허용해 주나요? 이번에 허용해 드릴까요? 오케이. 이미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하려고 보는 거야. 그러면 네, 주차장을 늘리는 것이 꼭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OX 하나 둘 셋. 네, 이쪽 카메라를 나 한번 보래요. XX. 나 중간. 중간. 네. 왜 중간 내시는 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차 문제를 차를 주차시키는 공간에 대한 문제로만 접근하면 X. 하지만 주차 문제가 도시 공간 구조나 다른 뭐 이동수단의 발달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접근이면 나는 O. 네, 그래서 중간. 네, 제가 X를 한 거는 마찬가지로 주차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가 불편하다라는 인식으로 해서 저는 그거를 차를 사용하는 그 뷰를 확실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리는 거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제 반대를 하는데 저도 이제 최근 그 차를 많이 몰면서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짧은 거리는 걸으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건 주차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문제 아니야? 그래서 주차장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걷게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시장이 할 일이 많아. 네. 개인의 건강도 못 신경 써야 돼. 왜냐하면 주차는 서울시민이니까. 건강과 연결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럼 우리 오늘 재밌게 이야기 마쳤고 다음 회차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라블라 시즌 2 구독과 좋아요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들어주세요.